함수의 그래프죠. 근데 이건 뭔가요? 근데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식 변환하게 되면 이건 1차 함수로 바뀝니다. 이제 1차 함수일 거야.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겠죠. 그러니까 저 포물선의 ABC를 가지고 직선 그래프 개형을 대략 그리라는 얘기인데 포물선을 보니까 일단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네요. 아래로 블록하면 녹화 눌렀니? 자, 아래로 블록하면 A 값은 양수가 되네요. 그리고 먼저 알 수 있는 거 C 값, Y 절편값.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아래 있죠? 따라서 Y 절편이 음수이므로 C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쏠려 있죠? 그럼 좌동 우위, 좌동 왼쪽에 있으면 서로 같다. 누구랑? B와 AF가 서로 같다. 그래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동 우위라는 개념으로 A와 BF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네요. A는 양수, B는 양수, C가 음수인 상태지. 그럼 이 식을 1차 함수로 정리한 다음에 직선을 그리려면 저 식을 Y로 정리합시다. 일단은 BY로 정리할게요. BY.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윤지 이해됐니? 1차 함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Y가 있는 항만 남기고 다 넘긴 거야. 양배를 B로 나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보세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A는 양수야. B도 양수래. 그럼 양수분의 양수면 양수지? 근데 그 앞에 음수가 붙었잖아. 그럼 결론은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니? 직선에서? 기울기. 좋아. 좋은 대답이야. 기울기.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 기울기가 양이란 얘기야? 음이란 얘기야? 아니요. 양분의 양인데 앞에 음 붙였잖아. 그치? 기울기가 음수란 뜻이야. 기울기 음수란 얘기는 직선이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야? 직선은 두 종류죠.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기울기 음수이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오른쪽 거야. 기울기 양수이면 오른쪽 아래. 기울기 양수이면 오른쪽 위. 기울기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 지금 기울기 음수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Y절편 보세요. 여기가 Y절편이죠. 이만큼이. 이 Y절편은 양일까 음일까 생각해보면 BC의 부호를 봐야 되잖아요. C가 음수예요. 근데 B는 양수야. 그럼 양수분 음수는 음수인데 음수 앞에 음수 붙었잖아. 그럼 여기는 Y절편 값은 양수라는 얘기네. 그치? X 앞에 있는 개수는 기울기고 뒤에 있는 이 상수값은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라 이거 Y절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Y절편은 양수네. 그럼 그래프가 Y축 원점 위에서 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점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그래프 개형은 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개형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략이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니? 한 번 설명, 한 면 들었는데 바로 설명 이해돼? 어느 정도? 모른다는 얘기네? 다른 분들 이해하셨나요? 하나 더 해봐. 밑에 거. 여기요? 요 BY만 남기고 AX와 C가 일로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 B로 나누면 분모의 B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네네. 네, 어쨌든 헷갈린 거 이해됐어요? 네. 약간 헷갈리는 거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까지. 자, ABC의 부호를 보고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이걸 식을 y로 정리해야 1차 함수꼴이 나오고 1차 함수꼴이 나와야 기울기랑 y절편을 통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강제로 y로 정리합니다. 그럼 y만 남기고 일단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 중에 x 앞에 있는 개수,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기울기라고 불러요.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기울기가 음수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 요 뒤에는 이 x 뒤에 붙어있는 이만큼이 x가 0일 때 y값이기 때문에 얘가 y 절편이죠. 그럼 직선이 y축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ABC의 부호를 알아야 기울기 양인지 음인지 y절편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보니까 위로 블록하네요. A값은 음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y 절편값은 어디 있죠? 원점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y축과 만나는 교점. 위에 있으니까, 원점 위에 있으니까 C값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누구와 누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A가 음수면 B는 양수가 된다.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일단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첫 번째 따로 써드릴게요. 헷갈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B가 양수, A는 음수.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지. 이 분수값은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럼 이건 양이야, 음이야? 양이네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거죠?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두 번째, y 절편값. y 절편. 저 뒤에 써놨죠?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 양수, c 양수. 그럼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지만 앞에 음수 붙었으니까 이 전체 y 절편값은 음수.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런 모양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y 절편값이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원점 아래에서 이렇게 y축에서 만나야 되고, 모양은 이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됐니? 기울기가 많이 급하냐 아니면 좀 완만하게 좀 내려가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지나는 사보면은 1사 지나고 2사는 안 지나고 3사 지나가고 4사 보면은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이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바로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첫 번째 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세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세 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근데 세 개 그래프를 그리려면 각각 뭐 해야 되냐면, 이 함수들이 아래로 블록하는 건 알겠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슨 점이 나와야 되죠? 꼭지점이 나와야죠. 그럼 꼭점을 구할 때 쓰이는 두 가지 방법은 저 일반형을 완전제곱식인 표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공식을 암기해서 꼭점값을 구하든지. 일단 둘 다 해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꿔도 보고 뭐 필요하면 공식도 써보고. 일단 표준형, 얘 표준형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5가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플러스 1. 근데 없던 1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야 되고 뒤에 플러스 5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하기 1은 앞쪽에서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 여기 계산한 게 플러스 4. 됐니? 그럼 이 그래프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1,4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합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거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제 색깔로 구분할게요. 공식을 써볼게요. 꼭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 이거 얼마니? 1, 그쵸? 여기 x에 1 집어넣으세요. 0. 이게 꼭점 좌표네. 1,0. 아래로 블록하면서 1,0을 꼭점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필요하다면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x-3,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x값 3 주면 그때 y값 0 나오고, x값 마이너스 1 주면 그때 y값 0 나와서 이 포물선은 3,0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겠죠. 괜찮나요? 자,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 3개를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부분 다 많이 하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 두 번째는 공식. 세 번째는 꼭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x 절편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보여드린 거예요. 각자 그려봅시다. 잘 봐라. 얘 1번부터 그리자. 아래를 블록해. 1,4 꼭점이야.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이 점이 꼭지점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1번 그래프는 색깔을 이걸로 이렇게 되는, 대략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겠죠. 이게 1번의 그래프. 2번 그래프는 꼭점이 어디 있나요? 1,0에 있네요. 여기. 얘랑 똑같은 포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린 겁니다. 이게 2번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3번 그래프는 3,0이면 여기쯤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쯤이 될 겁니다. 얘네 두 점을 지나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그럼 축은 어디 있을까? 그죠? 3과 마이너스의 정중앙인 1에 있겠죠. 1. 그리고 x좌표에 1 집어넣으면 여기 x에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렇지 않아요? 1,-4가 꼭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요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3번의 그래프예요. 됐어? 잘 봐야 돼. 이거 다 한 방에 이어지는 거야 지금. 괜히 이런 일을 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위에는 1번 그래프는 x축과 만나나요? 안 만나죠? 1번 그래프는 x축, 여기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색깔로 구분할까요? 또 이렇게 해주고 있어. 한꺼번에 주면 되지. 색깔로 똑같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번 그래프는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 점에서 만나죠? 한 개 점. 이렇게 어떤 직선과 곡선이 한 개 점에서 만날 때를 뭐라 표현하냐면 보통 접한다고 표현합니다. 접한다. 처음 듣는 단어 아시지? 그치, 현민아? 자, 1번은 x가 만나지 않죠. 2번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접한다. 네, 접선. 그치, 그 접선. 이런 느낌. 접선. 한 점에서 만난다. 접선.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얘는 뭐죠? X축과, 중요한 건 X축과의 관계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세요. 세 번째 X축과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3과 마이너스 1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을 뭐 만드는? 0 만드는, 그렇지. 0 만드는 x의 값. 달리 말하면 해네. 이 두 점의 x좌표가 x값, 이 두 점의 x좌표가 x값 3과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저기 있는 저 2차식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얘기죠.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그 2차식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니? 뭐라고?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저 이차함수 그 2차식이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여기는 2차 방정식이 0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 여기는 이 2차식이 0 되는 x값 누구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x-1의 제곱은 0. 제곱해서 0 되려면 x값은 1. 그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x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이 이 식, 2차식을 0 만드는 해가 된다. 근데 접하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인데 그 한 개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근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니? x제곱이 1이다 보니까 이 만나는 1의 위치가 실제로는 이 2차식을 0 만드는 근은 근인데 원래는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뜻은 그 근이 중근이 된다. 따라서 접하면 저 방정식은 중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예, x축과 만나지 않네?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래서 이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이 x가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저 근을 구해볼까? 이거 지울게요 살짝. 저 근을 구해보자. x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짝수네. 짝수의 근을 꼭 쓰라고 말씀드렸죠. a분의 1 생략. 이거 반의 부호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실제로 근이 존재하지 않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허근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왜? x축은 수직선이고 그 수직선은 뭘로 만들어져 있는 선이냐면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선이에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빼곡히 꼭 따닥따닥 다 붙여서 연속적으로 그려진 이 수직선은 실수를 찍을 수 있는 선이지 허수를 찍을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맞니? 이거 중3 때 배운 거야. 중3 때 여러분 루트 처음 배울 때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은 실수점 하나에 짝지어진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은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허수값은 이 수직선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만나지 않잖아. 만나지 않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허근이 존재한다. 이해됐니? 아, 그건 나중에 대학 가셔서 복소평면량을 배우셔야 돼요. 고등교과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한참 전에 빠졌어요. 한 10몇 년 전쯤에 복소평면이 고등교과에서 빠지고 대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내려오질 않아서 지금 뭐 어쨌든 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 지금 20대까지 보내고 있는 학생들은 복소평면량 자체를 배우질 않아서 허수를 좌표축에 찍는 것들은 대학 가서 배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봐봐. 정리하자. 지금 설명을 선생님 왜 이렇게 예를 다 들어드렸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툭 설명하면 저게 뭐야? 라고 할까봐 이거 y는 이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찾았더니 꼭점이 1,4가 만들어지고 그래프를 찍었더니 이렇게 x 위에 붕 떠있는 형태, x가 안 맞는 형태, 안 만나는 형태. 그 다음에 이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얘를 찍어보니까 1,2인 꼭지점이며 x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여기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는 뭐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표준형이나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것 뿐이죠. 근이 구해지니까 인수분해로 근이 구해지기 때문에 x 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좌우 대칭 형태로 꼭점 좌표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x축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해됐니? 저 식을 그대로 다시 옮겨드릴게요.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두 번째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세 번째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아까 위치 관계 뭐였냐면 얘는 x축과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x축과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x축과 안 만난다고. 얘는 x축과 만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며 이렇게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근데 안 만날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는 중근이 존재한다는 케이스고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두 개가 존재하는 케이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른쪽에는 이 2차식들이 0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에 실근과 중근과 허근과 이런 걸 구분할 때 쓰는 식이 무슨 식이었죠? 판별식. 그렇지. 좋은 대답이야.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판별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판별식? 판별식 공식 뭐였어요? b제곱. 그렇지. 이거잖아.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아닌 허근이 존재하는 케이스였죠. 그럼 이게 만약 위에 있는 것처럼 이 포물선이 x축과 안 맞나? 그 얘기는 저 2차식이 여기는 이 2차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달리 말하면 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 얘는 중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판별식 0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정말 그런지 한번 직접 써보자는 얘기죠. 계산해 봅시다. 얘 판별 써봅시다. 판별식 얘도 4분의 1을 쓸게요. 그냥 판별식도 괜찮은데 x 앞에 있는 게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 마이너스 2에 반의 부호반대 됐니? 그걸 어떻게 하죠? 제곱.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그냥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5. 그럼 이것이 얼마니?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판별식 음수 맞네. 얘는 4분의 d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니까 4분의 d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1. 이 값은 1 빼기 1이니까 0. 0과 같아졌네. 판별식이. 이 판별 쓴 거잖아. 마지막 얘 판별식
x 앞에 있는 게 2라는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값은 1 더하기 3이니까 4. 양수 맞네. 이해됐어요? 거꾸로 추론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x축과의 관계는 안 만난다 인 거죠. 그다음에 판별식 썼더니 판별식 0이 나왔네? 그러면 x축과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 판별식 0보다 커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x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 그 두 점의 위치는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근이 되겠더라.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중근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중근이 되더라. 제 맨 위에 있는 것만 쟤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판별식 0보다 작아진다. 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그래프 6개인데요? 6개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아래로 블록하면 자, 잊지 마라. 지금 단어는 포물선과 x축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포물선이 x축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라면 크게 세 종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나거나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얘처럼 안 만나거나. 근데 아래로 블록한 케이스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할 수도 있잖아.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 0과 같으면 접하는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렇게 x축 밑에 공중에 붕 떠있는, 내려와 있는 이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한다. 총 아래로 블록한 거 3개, 위로 블록한 거 3개, 총 6개의 그래프 형태라 나타난다. 자, 이거를 한 방에 그려드리면, 저 내용을 지금 두 개 따로따로 했잖아요. 저걸 한 방에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x축이고요. x축과 2차 함수인 포물선 관계는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안 만나는 케이스, 아래로 블록하면서 x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아래로 블록하면서 x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위로 블록하면서 x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위로 블록하면서 x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위로 블록하면서 x가 안 만나는 케이스. 됐니?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a 값이 양수이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가끔 이거 착각을 한다. x축 위에 포물선이 있으니까 이거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착각하는데,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근이 없다는 얘기야. 근이 없으니까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고. x축과 만나야 근이 발생하는 거야. 그 만나는 위치가 근이야. 근데 x축과 안 만나니까 근이 없네. 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죠. 그럼 이 케이스는 아래로 블록해요. A가 양수야. 근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아래로 블록해. A가 양수야. 근데 x축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판별식 0보다 큰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하죠. A가 음수인 상태예요.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 케이스는 위로 블록하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제곱의 개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중근이 발생하는 케이스. 얘는 위로 블록하긴 한데 근이 없네? 왜? 만나지 않으니까. 따라서 판별식 0보다 작은 케이스.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 진짜? 해봐. 여기 짝수번 해봐. 125의 짝수, 126의 짝수. 지금 해보세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 x 앞에가 뭔지를 물어봤네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그게 뭐라고요? 저기는 2차식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해. 자꾸 이게 떠올려야 돼요. 그럼 결론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 2차식이
0이 될 때의 x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왜? 왜 그래야 되지? 포물선이 x축과 만나잖아? 그럼 이건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예요? y가 0이기 때문이야. y가 0이 되는 거라고. 여기 있는 y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식을 그대로 이렇게 썼더니 이게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y가 0일 때의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되네요. 2x로 묶죠. 그럼 x-3은 0.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얘가 0이 되는 것. 2x가 0 되는 x값 2. 얘가 0 되는 x값 3. 그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점의 위치가 선생님, 저 x는 2가 아니라 0 아니에요? 네, 0이죠. 왜 0이라고 2를 써놨죠? 여기 위치가 각각 0,0과 3,0.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x좌표는 0 또는 3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이건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근데 위로 블록하는데 만약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의 y좌표는 0이 각각 될 것이다. 그럼 여기는 y 대신에 0 대입한다. 그때 x좌표를 구한다. 여기 제곱 앞에 음수 있네? 보기 안 좋지?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y는 0 됐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 안 됩니까? 안 되네요.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 그래 공식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x좌표는 계수가 고맙게도 짝수네? 그럼 짝수의 근의 공식, 그냥 근의 공식 아닌 짝수의 근의 공식. 그럼 x는 a분의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a분의 1분의 생략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숫자의 제곱 반의 제곱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2 이게 얼마인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여기 있는 x좌표가 알고 보니 2 마이너스 루트 6 0이라는 점이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6 0이라는 점인데 문제에서는 그냥 x좌표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시면 답이 완성이 되겠죠. 어때요? 괜찮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무슨 식 써야 돼요? 그때 무슨 식 써야 돼? 그치. 근데 아직도 이게 입에 안 붙는구나.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 그러면 근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하든지 인수분해 안 돼서 근을 못 구하겠으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를 찾잖아.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물론 근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얘기죠. 근의 개수,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이 몇 개입니까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막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았죠?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사실 오늘 처음 한 거 아니거든?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뭐 옛날에 들었던 언젠가 들었던 이런 얘기 듣지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까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자꾸 기억을 해. 그리고 집에 와서 하다못해 뭐 종이를 접어놓든지 그 페이지를 접어놓든지 해서 내가 저번에 설명 들었던 내용인데 까먹었던 부분이야. 그럼 이번에는 까먹으면 안 되잖아. 윤지 알겠니? 왜 실실 쪼개?
이게 미쳤나? 지금 수업하다 말고. 근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판별식의 핵심이야.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근거나 막 근을 구하. 근을 왜 구해? 교점의 개수만 찾으라잖아. 점을 묻는 게 아니고 개수만. 그러니까 판별식. 판별식 쓰자. 아쉽네.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 아니네. 그럼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이차함계수 1 c 상수함계수 3. 중요한 건 0보다 커 작아가 중요해.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네. 1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오므로 L은 0보다 작죠. 결론은 판별식 0보다 작네요. 따라서 교점 개수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 개수 x축과의 교점은 0개가 된다. 만나지 않는다. 예. x 앞에 있는 게 짝수네. 땡큐. 4분의 d. 판별식의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그럼 짝수의 판별식은 루트 안에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들어갔던 거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요.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4 0? 판별식 0 나왔네? 접하는구나. 중근 근이 1개구나.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주어진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포물선이 x축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여기 축자 빠졌어요. 써놓으세요. x축이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를 맺을 때 축자 빠졌네요.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누가? 얘가. 그림 뭐 이렇다는 뜻이죠.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하라고. 그 두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 두 점을 찾으려면 뭘 써야 돼요?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두 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날 때 k가 얼마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근의 개수가 2개 나오게 만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판별식을 쓰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x 앞에 있는 게 짝수네요. 4분의 t. 근데 조건은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써봅시다. 4분의 t. b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c k. k 0보다 크다. 선생님 부등식? 간단한 1차 부등식이야. 간단한 1차 부등식이야 이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상수 넘기죠? 방정식이랑 부등식 똑같이 푸는 겁니다. 상수 넘기기 이렇게 돼요. 근데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요. 근데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다. 결론 무슨 말이죠? k가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걸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만약 k가 1이 되면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반대로 k가 1보다 작으면 두 점, 같으면 한 점, 1보다 크면 안 만난다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판별식 0보다 크다로 풀면 답이 이거래. 그럼 판별식이 0과 같다? 그럼 결국 이게 이게 부등호 아니고 등호가 돼야 된다 뜻이니까 k가 1과 같을 테고. 판별식 0보다 크면 이게 답이라면 반대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땐 얘가 답이겠죠. 부등호가 반대로 하는 거가 답이겠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은 저절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128번 여기 있죠. 1, 2, 3번
128번. 요거 하나 푸시고 다 푸신 분만 5분 쉬었답니다. 다 푸신 분만 빠르게 복수. 자,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얘 어디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위로 블록하냐 아래 블록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뭘 써먹어야 된다고요? 판별식. 근데 x 앞에 짝수네 4분의 d.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지. 접한다?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 0과 같아야 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사실 그래서 하나만 풀면 나머지 하나는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면 되고 이 방향의 반대 방향이 답이니까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따라서 풀면 돼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답을 바꿔 쓰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얘만 해봅시다. 저기는 b가 플러스 4죠. 4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c k 걔가 0보다 크다. 그럼 2의 제곱 4 곱하면 플러스 k가 나오죠. 이렇게 이걸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k 보면 나오잖아.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접하려면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면 되잖아.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안 만나려면 이 부등호의 반대가 정답이라고. 이쪽 부등호 방향의 반대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 부등호 방향의 반대 방향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얘 1번 답, 얘가 2번 답, 얘가 3번 답.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됐어요? 네, 쉬워요. 쉽습니다. 자, 이 문제. 이게 아마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식을 외우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외웠나 모르겠네요. 외웠나 모르겠어요. 이거 한 적 있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기억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아하 마이너스 2분의 b는 그 축의 위치 찾는 거고 이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잖아. 근과 개수의 관계. 근의 합은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진짜 공 진짜 안 하네. 두 근의 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음수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쓰고. 와, 내 중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실망이다. 뭐라고? 자, 이거 하면서 자, 이해하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책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두 근의 차. 이 공식 기억해요? 절대가 a분의 루트 d. 그치? 원래는 이게 공식이긴 하지. 절대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쓰기 좀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줄여 쓰는 거죠. 외울 때도 이게 좀 더 편하고. 됐니? 기억해 웬만하면. 남들은 근의 공식, 아니 근과 개수 관계 두 개 외우는데 우리는 세 개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이게 그 내용이야. 문제를 이해해보자. 저게 포물선이야. 근데 걔가 X축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만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 그렸는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이거라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D라 불렀는데 그 D가 2루트 5라고. 그럼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쓰자. 두 개 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란 얘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쓰면 답 나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막 돌아서 풀어야 돼요. 막 곱셈공식 변형 써야 되고. 알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1은 여기는 2차원 계수를 말하니까요. 그 다음에 루트 d 루트 b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4. 그게 얼마나 같아야 된다고요? 두 점 사이 거리는 2루트 5가 된다. 이 식을 풀면 된다고. 이 식을 다 끝났네. 계산만 해주면 돼. 분모는 1인 안 써도 되고 분자 정리해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k제곱은 k제곱. 이거 얼마요? 플러스 16. 그치? 그게 얼마? 2루트 5. 루트 보기 귀찮잖아. 양면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립시다.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루트 안에 있는 거 k제곱 플러스 16 맞죠?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잖아.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는데 여기는 2는 4로 바뀌죠. 2의 제곱 4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5 4 곱하기 5 20. 따라서 k 제곱의 값은 4. 제곱해서 k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양수 k 값 k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k는 2가 정답입니다. 어때요?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 위치가 이게 0이 되는 근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한 근, 나머지 한 근.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죠. 예를 들어 여기 거리가 1, 여기가 3. 이 간격 얼마예요? 2. 어떻게 구한 거죠? 오른쪽에는 3에서 왼쪽에는 1을 빼죠. 네,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공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아주 쉬워. 근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다고 치자. 지금 여러분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어제까지 잘 기억했는데 갑자기 오늘 나한테 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윤지야. 아니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수가 없구나.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그래. 우찬아.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치자. 여자친구가 어제 나한테 우찬이 너 너무 잘생겨서 싫어. 나 너랑 헤어질래. 지금 헤어져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미칠 것 같아. 이 공식이 생각이 날까요? 지금 내가 아닌데 제정신이 없는데 극단적인 표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일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위치를 알파, 나머지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합시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포물선 x가 만나는 교점 위치의 x값이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교점 사이의 차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2루트 5라는 뜻인데 아까 말했잖아. 공식이 기억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풀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이게 는 0이 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이 방정식이 0 되는 근인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약분하면 k. 두 근의 곱을 계산하세요. 알파 베타. 그럼 a분의 c 공식 이거였죠? a분의 1분의 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곱셈공식 변형 쓰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뒤에 뭐 붙어야 되죠?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4 알파 베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k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됐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5죠. 2루트를 제곱하면 20. 그래서 k 제곱은 20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20 마이너스 16 4.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중에 양수값 k는 2.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됐습니까? 네. 해보실까요? 131번 해보세요. 다 구하신 분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구했다. 4로 투입 5 못했어. 준수? 윤재는?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자 해봅시다.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죠. x축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의 위치를 그냥 알파라 두고 오른쪽 알파라 두고 왼쪽을 이제 베타로 갑시다.
두 가지 방법 다 써볼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지금은 6이라는 뜻이죠. 두 점 사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거리가 6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른쪽에 있는 알파에서 왼쪽에 있는 베타를 빼면 6 나온다라는 뜻이고, 됐니? 그 다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2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4,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k.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곱셈공식 변형. 어차피 얘를 구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써먹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좌변에 둬야 되니까 이걸 뒀다 칩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4 붙고 알파 베타 붙고 이제 집어넣읍시다. 6의 제곱 36,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4k. 이게 1로 넘어가면 4k 값은 얼마? 20. 따라서 k 값은 5. 네, 5가 맞네요. 저는 저렇게 안 풀고 A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네, 공식으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따라 써볼게요. 절대값 1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k.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6과 같다. 그럼 분모 1은 생략하고 제곱하게 되면 36. 여기는 루트 16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4k. 양변 제곱 죄송해요. 이건 6이고 여기서 양변 제곱 36. 얘는 16 플러스 4k. 네, 그 다음부터 얘랑 같아요. k 값은 5가 된다. 그 판별식 있잖아요. 짝수의 판별식. 아니요, 이거는 그냥 써야 돼요. 그래요? 이거는 값을 직접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은 양음을 판단할 때 양수를 4로 나눠도 양수고, 이제 짝수의 판별식은 이렇게 쓰잖아. 판별식은 4로 나눈 거거든. 근데 양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양수고 0을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고 음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이라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짝수라 해서 짝수의 판별식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야 돼요. 됐습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번에는 28, 개념 28. 자, 이게 아까 x축과 직선의 x축과 포물선의 관계라면 이번에는 포물선과 x축이 아니고 직선은 직선인데 x축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잖아. 누워있는 x축과 그 다음 이런 포물선의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뭐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이 직선이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인 거죠. 기울기 가지고 있는 직선. 그럼 포물선이 있는데 그냥 대표론이 아래로 블록한 걸 그렸어요. 아까처럼 x축이 아니고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 포물선과 맺을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점의 개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개밖에 없거든. 첫 번째 케이스는 교점이 없는 거죠. 교점 0개. 두 번째 케이스는 교점이 1개인 겁니다. 교점 1개. 세 번째 케이스는 교점이 2개인 거예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겠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과 같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겁니다. 다만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포물선과 x축의 관계다 보니까 그 이차함수 이렇게 이차함수 있었죠? 걔랑 x축
X축을 혹시 수학적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나요? X축을 수학적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뭘까? 0,0 오른쪽 한 칸 가면 1,0 한 칸 더 가면 2,0 그치? Y가 항상 0인 거야. Y가 0이 된 거예요.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은 항상 Y좌표 0이니까. Y 0 집어넣고 X값을 구하다 보니까 느낌상은 2차 함수와 X축 Y는 0이라는 이 직선 간에 뭘 찾았냐면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네들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 너희 중2 때 배웠어.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럼 뭐 했니? 얘랑 얘랑은 너 연립해서 풀었다. 기억이 안 나는가 본데? 이런 거. Y는 X 플러스 1. 이 직선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그래프 그리면 Y좌편 마이너스 1, X좌편 마이너스 1. 이 두 점 지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지는 않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고, 보통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교점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공통의 XY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의 점. 결국은 여기 있는 Y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는 교점에서는 서로 같을 거야. 그렇지. 교점에서는 서로 같은 Y를 갖잖아. 그럼 따라서 얘네들이 같다는 뜻은 얘네들도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냐면 연립한다고.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YY 같으면 얘네들도 서로 같은 거니까. 얘네들 넘겨. 2X. 얘네들로 넘겨. 마이너스 2. 양면 2로 나눴더니 X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여기든 하나 집어넣었더니 Y는 0이 나와요. 결론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라는 얘기지. 이해했니?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 간의 교점을 찾아라는 얘기는 그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려서 교점 찾지 않습니다. 대략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그 교점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면 절대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만나네? 그럼 여기 모는 중에서 어디 찾는 거지?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연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라. 잘 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포물선이야. 걔랑 Y는 0. 이게 뭐라고요? X축.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얘네들이 연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다 보니까 얘랑 서로 같다가 된다는 얘기죠. 연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 이 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판별식 0과 같으면 중근,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때는 근이 없으므로 포물선과 X축은 만나지 않는다. 맞니? 이렇게 공부를 한 거라면 끝까지 잘 들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지금 할 건 뭐냐면 이 포물선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물선과 지금처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뭐 해야 되니? 연립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연립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을 시키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과 서로 같고 동령 처리하기 위해서 얘네 이렇게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빼기 mx니까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 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걔가 0보다 크면 포물선과 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0과 같으면 포물선과 직선은 한 점에서 접하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얘처럼 안 만난다. 됐니? 그럼 넌 이 식을 외워야 돼? 이걸 외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연립하다 보니까 동량 처리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연립한 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저 포물선과 이 직선은 과연 교점이, 봐봐, 이거 문제를 봐봐. 이 포물선과 이 직선에 뭘 찾으래요?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건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면 근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가는 게 맞고, 교점을 물어볼 때는 근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난다면 그 만나는 위치가 근이 될 테니까 얘네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연립하셔야 된다고요. 얘랑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다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해봐.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그래프의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만큼은 x좌표, y좌표가 서로 똑같겠지. 안 그래? 교점이니까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연립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얘랑 서로 같다고 두면 된다는 뜻이죠. 이유는 여기는 y와 여기는 y는 서로 같은 y좌표니까. 교점에서 y좌표는 서로 같을 때면 같다는 뜻은 좌변 같다는 뜻은 우변도 같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둘이 연립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서로 같아지는 x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제곱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얘를 넘깁시다. 반대로 넘겨요. 그럼 넘기면 얘는 최고차항 x 제곱이 되고 1차항이 마이너스 5x가 되죠. 상수항은 플러스 4가 돼요. 아까 말했잖아.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인수분해 안 돼. x-1, x-4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4. 교점 x좌표는 1 또는 4.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이거란 뜻이죠. x값 1. 오른쪽에는 x좌표가 x값 4.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직접 쓰라면, 지금 교점의 x좌표만 쓰라고 그랬지. 근데 교점을 직접 구하라면 그때는 x값이 1일 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교점은 둘 다 지나가니까. 그럼 밑에가 좀 더 편하죠? 밑에다 1 대입하게 되면 1,4. 이 점은 4,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점의 x좌표 찾는 거니까 이렇게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두 직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고 얘랑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면 그때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 그냥 간단히 2차 방식 푸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고 안되면 근의 공식 집어넣으시고. 됐니? 근이 한 개인 중근이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어차피 근데 이거 실근이 없는데요? 막 루트에 근의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뭐 허수 막 루트 안에 음수 나와서 허수 i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만나니까 교점 x좌표가 없겠죠. 만나질 않으니까. 자, 이 문제. 자, 다음 포물선과 글씨 너무 좀 그만해요.
자, 다음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죠?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그래프, 이차함수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세 개 말고는 없다. 선생님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막 위로 한참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얘보다 한참 더 위로 올라가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어디서 만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치 관계니까 어떤 식으로 만나냐를 물어보는데 더 위로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두 점에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아니면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아니면 얘처럼 안 만나는 케이스 이 셋 중에 하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다시 말하지만 얘는 교점이 두 개, 얘는 교점이 하나, 얘는 교점이 없어. 앞쪽에 있던 문제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란 문제니까 근을 구해, 연립해서 근을 구해야 되고 얘는 교점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쓰시는 거죠. 판별식을 쓰시는 겁니다. 됐니? 뭐 한 다음에? 두 그래프를 첫 번째 연립한 다음에 항상 그래. 연립이 먼저야. 두 번째 판별식을 쓴다. 그럼 연립해 봅시다. 둘이 연립. 갔다 오면 되잖아요. y 서로 갔다 오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넘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 이제 판별 쓰는 거죠. 근데 판별식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죠? 짝수의 판별식 반에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해보자. 4의 제곱 16 플러스 1 17 0보다 크네? 판별식을 썼던 0보다 커지네? 무슨 말이죠? 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연립해서 판별식 써서 0보다 커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1번의 정답 1번의 정답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네, 정확한 답이 되겠죠. 혹은 뭐 교점이 두 개 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우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 이거 어렵다.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연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 이게 아래로 가는 포물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교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근데 여기는 교점이 만약 네모, 세모라고 칩시다. 그러면 x 값이 네모고 y 값이 세모라는 뜻이지. 근데 이 네모, 세모는 포물선식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네모, 세모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참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x에다 네모를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모가 된다는 뜻이야. 그 형태를 그냥 따라 써보면 y는 세모, x는 네모 이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지. 맞니? 근데 이 네모, 세모라는 네모, 세모라는 이 점의 좌표는 직선 위에도 있는 식이에요. 그럼 이번에 이 점의 좌표인 x, 네모, y, 세모를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참이 되겠지. 그치? 그럼 대입해 봅시다. y 대신에 세모 대입하고 x 대신에 네모를 대입해요. 그래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세모와 이 세모는 서로 같은 값이죠. 근데 세모는 오른쪽 직각 같아. 세모는 이 오른쪽 직각 같아. 근데 이 세모와 이 세모 서로 같다. 그럼 얘네들도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다고 두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서로 같다고 두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뭐 하는 거냐면 연립했다는 뜻이지.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우리 왜 그거 했었잖아요. 중2 때 연립방식 풀 때 이런 거 했었죠. x 플러스 y는 1 y는 2x 마이너스 1. 왜 대입법이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y와 여기는 y는 서로 같으니 이 y 대신에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한 개로 미지수를 바꾸어 쓰죠. 그다음에 계산하면 3x가 나오고 2가 나와서 양면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들고 x값은 3분의 2. 그럼 3분의 2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제 y값이 나오겠죠. 이게 연립이에요. 연립이 별게 아니거든요. 두 개씩을 위아래로 같이 연계시켜서 문제를 푸는 건데 결국은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쭉 대입하는 거예요. 잘했어. 열심히 했어. 고생했다. 이것도 그래요.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서로 같은 교점의 y좌표는 서로 같으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 같으니까 이 y 자리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 식이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연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날. 그래서 왜 연립합니까? 그러면 교점에서 이 둘의 y 값이 서로 같을 테니 y는 얘랑 같고 y는 얘랑 같다는 뜻은 결론은 얘네들도 교점에서만큼은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교점에서만큼은 같을 거라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 연립을 그냥 판별식을 갖다가 저식에 판별식을 쓰는 여기서 판별식? 네네. 그럼 왜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0 만들겠다는 뜻이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쓰는 거니까. 는 0이 됐을 때. 그치? 근데 얘는 어떤 식을 연립해서 나온 거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아래로 부르면 포물선이고 얘는 뭐예요? x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포물선과 가로로 누워있는 x축의 관계를 물을 때는 얘만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돼. 근데 이번에는 얘랑 x축이 아니고 얘랑의 관계를 묻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하나 해보실래요? 연습 한번. 밑에 있는 2번 하나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동의하세요? 다른 분? 동의? 공유지 뭐 의미 없는 끄덕임. 동의하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이거 비슷한 문제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 접할 때 K값, 만나지 않을 때 K값.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에 기울기 일자인 직선. 근데 기울기 일자인 직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겁니까? 1번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이거를 원하는 거고 3번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y절편값 마이너스 k가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y절편값이 마이너스 k 위치에 따라서 위로 좀 올라가거나 아래 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러려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이 두 그래프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니까 이 두 그래프를 일단은 연립하시는 겁니다. 왜죠? 교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y는 x 마이너스 k를 연립하는데 어차피 연립했을 때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는 서로 같을 테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다는 등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k랑 같고 얘가 일로 넘어갑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 됐어요. 뭐 한 거죠? 포물선과 직선의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찾으려고,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1번은 뭐를 원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둘의 그래프를 연립했더니 만들어진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x 앞에 있는 게 짝수네? 이럴 때는 이제 4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근데 c가 항이 두 개다. 조심해야 돼. 2 아니야. 2 플러스 k야. 가로를 쳐야 돼요. 걔가 0보다 큽니다. 가벼운 1차 부등식이에요.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걔가 0보다 크다. 이거 계산하면 2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양변을 마이너스 1로 k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k는 2보다 작다. 1번의 답이 k가 2보다 작으면 이 포물선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접하려면 따로 할 필요 없다고 그래. 또 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접한다는 뜻은 똑같이 얘네들을 연립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쓰는 것까지도 똑같아. 이 식까지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붙겠지. 그러니까 따라 쓰면 돼. 이거를 하면 1번을 풀었으면 2번은 저절로 그냥 등호만 쓰면 되는 거죠. k는 2와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이거 반대일 거 아니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건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반대 범위잖아. 부등을 반대로 바꾸면 된다. 이 답에 부등을 반대로 쓰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게 3번의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나요? 괜찮나요? 괜찮겠죠? 네. 139번 하나 해볼게요. 이런 말도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니까.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이거죠. 이게 이차함수입니다. 이게 직선이에요. 1차함수. 두 개 그래프가 이런 말은 뭐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아래 블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셋 중에 하나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러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이다. 얘는 교점이 한 개이다. 얘는 교점이 없다.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뭐예요? 얘도 되고 한 개 이상 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는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연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점이 두 개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교점이 한 개려면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붙이면 뭐가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연립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연립부터 하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립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m이 서로 같습니다. 동력끼리 모아야 되니까 이항을 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m은 0. 이건 짝수가 아니네요. 그냥 판별식. 그냥 판별식이 이걸 원한다고 그러죠.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납니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에서 만나도 되고 두 개에서 만나도 된다. 한 개에서 만나려면 이거, 두 개에서 만나려면 이거. 둘 다 답이 되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쓰자.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c 잘 봐라. x 없으면 다 c라고 그랬다. 여기 앞에 1 마이너스가 전부 다 c예요. 가로 치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m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m은 좌변에 남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 우변에 플러스 3이 생기죠.
4로 나눠요. 나눴는데 나눈 식이 양수이면 부등호는 바뀌지 않죠. 따라서 m의 값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문제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가 만들어진다. 아셨습니까? 네, 말장난이에요. 뭐 저런 말 해석만 잘 하시면 뭐 우리가 배웠던 거에 그냥 똑같은 연습 문제로 오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또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잠깐 쉬고 또 채웠기 때문에 오늘은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뭐 중간에 쉴 거 없이. 자, 이번에 140번 문제. 역시나 똑같은 문제인데. 잠깐만. 수진이가 아직 안 배웠는데? 왜 나왔죠? 근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접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접하는 것까지만 해볼까?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직선과 직선이 수직의 관계. 이런 직선이 있고, 이게 직선 L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선인데, 이게 직선 M이고. 두 직선이 수직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 직선 L의 기울기와 직선 M의 기울기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 아직 여러분 안 배웠잖아요? 이거 수학상 뒤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직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배워서 이거는 모릅니다. 물론 뭐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어거지로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냥 따라서 풀게 하면 되는데, 굳이. 네. 어차피 뒤에 또 배울 건데, 뭐 굳이. 그냥 접하는 것까지만 연습합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두 그래프가 접합니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 기울기 음수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근데 둘이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면 됐구나. 이게 머릿속에 빨리 자리 잡으면 돼요. 일단 연립부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8. 근데 이걸 그냥 풀기는 조금, 그쵸? 여기 2분의 1에 2 때문에 좀 귀찮잖아. 그냥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6 이항할게요. 제곱 앞에 있는 게서 양수인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를 이용합니다. 그럼 최고창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0 이거네요. 연립까지 했어요. 됐어. 남은 거는 판별식. x 앞에 있는 게서 짝수 아니죠? 그럼 그냥 판별 써야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아니에요. 풀 필요가 없어요. 네, 풀 필요 없었어요. 얘랑 접하는 게 아니고 얘랑 접하는데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직선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네. 풀 필요 아예 얘 때문에 어차피 아예 풀 필요 없는 문제가 되네요. 근데 뭐 숫자는 안 맞지만 그냥 만약 지금 얘기한 건데 접한다 그러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0이 된다로 푸시면 되고 이건 아예 푸지 마세요. 문제 자체가 뒤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40번이랑 여기는 하지 마 그냥. 11페이지는 아예 과제를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 예를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이 일단 좀 복잡하게 써져 있죠? 두 그래프 y는 fx, 이차함수인 y는 fx와 직선인 y는 gx. f는 포물선이고 g는 직선의 그래프란 뜻이죠. 근데 두 그래프가 교점이 p와 q에서 만난대.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예를 들어 1이야. 하나는 2예요. 그럼 얘네 둘은 뭐를 만족하는 근이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식의 근이 x는 1과 1이라는 뜻입니다.
둘의 관계를 물어봤잖아. 포물선과 직선. 교점은 그림으로 절대 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값을 구하고 싶고 그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무조건 연립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연립식이 나올 거야. 그 연립식이 2차식이라 걔를 근을 구했더니 1과 2가 나와요. 그럼 교점 x좌표 하나가 1, 하나가 2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거는 얘네 피타고라스를 너무 대충 배워가지고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설명을 한 걸 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약간 틀어서 순서를 바꿔서 교점을 가지고 반대로 아까 우리가 식을 통해서 교점을 찾았잖아. 이번에는 교점을 통해서 이제 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이런 포물선과 y는 mx 플러스 n. 됐니? 예를 들어서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야. 얘는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둘의 교점을 찾았더니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x값이 마이너스 2고 하나는 x값이 3이란 뜻이야. 맞니?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연립한다고 그랬지. 맞아. 여기까지 동의해? 그럼 연립부터 해봅시다. 자, 연립하기 위해서 동령 처리하기 위해 얘를 이렇게 좌변 넘겨요. 그러면 2x제곱은 써지고 이거 계산 잘해야 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mx x가 동류항이야. 동류항이 하는 역할은 애들을 불러 모아. 야, 나랑 같은 애들 모여. 지가 모으라고 시켜놓고 지는 일을 안 합니다. 가로쳐놓고 누구를 일시키냐면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요. 근데 계산되면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혹은 보기 귀찮으면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바깥으로 뺄까요? 보기 안 좋으니까. 빼면 이런 모양이겠죠. 3 플러스 m x. 3 플러스 m도 보기 싫잖아? 그러면 바꿔 m 플러스 3으로.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문자식 쓸 때는 그렇게 문자를 먼저 앞에다 쓰는 게 보통은 저렇게 쓰니까요. 그 다음 상수항은 이게 n이 1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n. 가로쳐둔 이유는 상수를 잘 보라고 이렇게 가로쳐드린 거예요. 됐니? 자, 다시 와. 뭐 했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이래요. 그러면 교점을 찾을 때는 그림 그려서 교점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식을 연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을 연립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항을 넘겨서 동량차를 써보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잘 들어. 잘 들으세요? 연립하면 뭐 하려고? 교점 찾으려고. 근데 이 교점은 연립 방정식에 해랑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랑 x는 3을 근으로 갖는다고. 맞니? 근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앞에서 배웠다?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니? 그렇지. x 플러스 2랑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근을 는 0 이렇게 돼 있어야 근이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가? 3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어쨌든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갖기 때문에 이 방정식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안 맞는 거야 지금은? 그치? x제곱 개수가 안 맞는 거야.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분배해봐야 x제곱 개수가 1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x제곱 개수가 2가 만들어지려면 이 앞에 2를 이렇게 대표로 곱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곱의 개수가 2가 되면서 근은 여전히 마이너스 2와 3이 되는 거지. 이걸 분배한 다음에 2를 붙이는 게 아니고 분배하기 전에 벌써 2를 붙여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남은 거는 분배만 잘하시면 답이 나와요.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0. 이거 이 약분하지 마라. 얘 맞춰야 되잖아. 그냥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음수 서로 같으니 n 플러스 3이 여기는 2랑 같은 되겠네요. n 플러스 3이 2랑 같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12가 같아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12가 서로 같다. 마이너스 n이 우변 이항하면 n, 마이너스 12가 좌변 이항하면 13.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n의 값은 13이 된다. 자, 빨리 다시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또 중간에 계산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집중력이 한 방에 쫙 모아졌다기보다는 군데 저런 건가? 근데 뭐 계산하고 있고 또 저런 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한번 보셨으니까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빠르게 한번 보세요. 빠르게 무슨 빠르게? 포물선과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x는 3이에요. 따라서 둘의 교점을 찾아라는 뜻이니까 이 이참수식과 y를 제외한 이 이참수식과 y를 제외한 이 1차함수식이 서로 같은 등식을 만들면 연립식이 만들어진 거다. 넘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 근데 이 방정식이 얘네 둘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곱계수가 2라고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2를 붙여주면서 근을 마이너스 2와 3을 유지하도록 정리해준다. 그리고 분배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얘를 다시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결론은 얘랑 같은 식이더라. 따라서 이쪽에 있는 3 플러스 n과 이쪽에 있는 2가 음수 떼면 서로 같을 때니 3 플러스 n과 2가 서로 같은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n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가 서로 같으니 그때 n 값은 13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은 이거 집에 살 수 있을까? 안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12페이지까지만 하시고 잠깐만 가만있어. 아까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수업 흐름이 끊어질까봐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이 까먹었네.